스페셜 원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장의 한 줄 평 말씀해 주시죠. 네, 테마가 득세하는 오전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마가 득세하고 있는 오전장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테마가 들썩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을 좀 염두에 둬라. 차이점은 보통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좀 반등 때 현금 확보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분명히 결이 다르죠. 조정 때 주식 비중 확대를 좀 외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 구간은 뭐 9월 내내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제 핵심은 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지난번처럼 급락으로 갔을 때 시장이 굉장히 공포 매물이 좀 쏟아지느냐, 아니면 이번에 그 조정이 좀 스무스하게 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소외주 내지는 주도주 순환매, 어제까지 뭐 2차 전지가 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군으로 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형태로는 뭐 어제처럼 좀 이렇게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좀 가고, 지수가 조정을 좀 받지만 체감 지수는 떨어지지 않는 형태군이 가장 지금 뭐 나이스한 좀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엄연히 이제 통계학적인 자료, 기술적인 것은 늘 이제 후반영된 단 1초라도 진한 캔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조금 한 이틀 반등 나왔던 거는 살짝 뭐 엘리어트 파동의 눌림목 반등이었고, 지금 야간 선물이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시장이 본장 개장하면 어제는 뭐 노동절이었고 뭐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때 급락으로 가게 되면 좀 피곤하죠. 우리가 뭐 지수에 대한 타겟팅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매번 틀리는데요, 뭐 그죠? 단지 뭐 우리가 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과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이 가는 것은 확실히 그 멘탈과 심리 부분에 관해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때는 겁이 나서 솔직하게 알 수 없어서 뒤에서 돌이 날라와서 추매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멘탈을 잘 잡고 버티기 전략 내지는 기회가 있다면, 예상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오늘 일단 뭐 아시아 시장, 뭐 홍콩 항생지수나 일본 상해 종합지수 그렇게 뭐 좋은 쪽은 아닙니다. 이미 약세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103불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일단 1차 저항은 뭐 101불 여기는 아니고요. 102.5불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21선까지 뭐 눌림목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기술적 반등세는 달러 인덱스에서 물론 금리 인하 소식이 있지만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문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오늘 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어제 상당히 뭐 기술적인 모습이 좀 좋았습니다. 아랫꼬리도 좀 달리고 뭐 캔들 모양이나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수급 상황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좀 지지부진해요. 네. 외국인들은 오늘 올 매도고요. 양대 시장.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 쪽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예탁금을 늘려주는 자금이냐, 아니면 사실은 단기 단타 이쪽 자금이냐. 단기 단타 자금 성향이 좀 강해 보입니다. 이 말이 지금 틀리려면 제 말이 틀리려면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예탁금이 계속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예탁금이 준다는 것은 자금을 좀 뺀다는 거죠, 여러분들. 명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외국인 지금 기관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 예탁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측면은 분명히 보셔야 돼요. 네. 단지 이제 뭐 이거를 기회로 아까 삼으면 가장 나이스한 과정이고, 오늘도 투자종합상황 뭐 일단 환율도 높고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네. 요렇게 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먼 길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도주가 어제까지는 뭐 2차전지 이제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약간 조금 식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시죠? 소외주들 뭐 물류, 밸류업, 그리고 뭐 좀 보니까 정유, 네, 그리고 뭐 명절 연휴 특수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좀 차지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조정 구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헤비하게 아주 딥하게 각도가 좀 가파르게 내리꽂는지 스무스하게 지금은 여러분들 헤비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으면 좀 피곤합니다. 네. 지난번하고 상황이 좀 틀리죠. 스무스하게 좀 질질 끌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순환매는 돌아가는 형태. 종목들은 지난번에 막 30%씩 빠졌다 그러면 이번엔 10% 15%만 내려가는 형태. 여기에 관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실 거면 차라리 지금 하시는 게 맞고요. 리스크 관리를. 지금의 불확실성, 상방과 하방이 모두 다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떨어지고 나서 관리를 하는 건 의미 없죠. 단지 떨어질 때 추가 저는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보자. 오전은 테마가 득세하는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조정 시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는지 세 가지 섹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명절 특수 테마 준비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추석, 명절 특수 테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sek터 바로 한 줄 평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의 추세 변화는 아직, 전고체는 여전히 진행형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고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총 상위 추세가 변화는 아직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고 주도주들이 이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자세하게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LG 엔솔 어제도 SDI를 좀 봤는데요. 저희 종목으로 먼저 보시죠. SDI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상승폭은 뭐 엄연히 말씀드리지만 LG 엔솔이 좀 좋았습니다. 보니까 LG 엔솔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한 30% 육박하게 올랐고 SDI도 이제 어제부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 22%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드렸듯이 이제 강하게 지난주에 좀 뽑아 올렸고 사실은 이번 주에 조정 구간입니다. 네, 조정 구간인데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좋았어요. 주봉의 캔들이 화요일 날 만들어지지는 않죠, 여러분들. 진행형이고 금요일 날 종가 장 마감됐을 때 이제 주봉 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봉 시가를 안 깨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전방 산업은 미지네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오늘 단기로 조금 접근했던 또 수급 세력들이 있겠죠. 오늘 좀 빠져나가는 흔적이 좀 보이고요.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일봉 모습인데 이제 음봉이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음봉 크기가 너무 크면 좀 곤란하고요. 키 맞추기 정도면 뭐 내일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5일선 기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5일선을 좀 기준치로 보시는 게 좋고 21선까지 찍어 눌러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로 시세 초입부로 회귀할 공산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 좀 타진을 하시는 게 맞고 5일선 기준으로 보면 SDI 기준으로 35, 36 요 사이 정도가 좀 되겠죠. 네. 그 이유는 뭐 단순 이동평균 보시는 분도 있고 지수 이동평균 보는 분도 있고 제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 것 지수 이동평균이에요. 참고는 하시고 차이점은 말씀드렸어요. 지수 이동 평균은 최근에 이제 가격을 많이 좀 반영시키는 그런 형태 이동 평균선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오늘 이렇게 좀 이제 뭐 어제 에코프로 BM도 좋았고 뭐 낙폭과대 반등 LNF 포스코 퓨처엠 좀 볼까요? 오랜만에 다 좋았는데 오늘 좀 쉽니다. 네, 오늘 뭐 쉬는 게 뭐 다들 예측을 좀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단기 수급 세력이 좀 우위고요. 네. 뭐 도리가 있겠습니까? 투심이 시장이 그렇다는데 장기 매집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매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들에서 분명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기 수급 세력도 여기서 했을 거예요. 뭐 캔들 패턴이 됐던 지지 저항이 됐던 분봉이 됐던
근데 이제 어제 저 거래량 터지고 오늘 고점 갱신하고 운봉 뜨니까 좀 팔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잠재적 매수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키 맞추기를 기다리겠다.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 보겠다 이거고. 장기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가격이 쌀 때 사는 쪽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대 낙폭 어떤 시총 상위 종목 대형주들이 이제 뭐 낙폭 과대 반등 후에 숨고르기 5일선 키 맞추기를 하는 동안에 오늘 살짝 또 전고체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거 EV 첨단 수소인데 종목이 그렇게 뭐 볼만한 쪽은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밸류도 비싸고 실적도 뭐 형편없습니다. 사실상. 네. 단지 이제 재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21선까지 찍어 눌렀는데 어제 21선에서 잘 버티더니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입니다. 근데 변곡 돌파 못했고요. 3,000원은 오늘 2,815원 장중에 16%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한농이죠. 네, 한농은 뭐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4일 전인데 21선 눌림목 강하게 버티면서 이겨냈고 다시 반등. 이제 빠르게 좀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100% 올랐기 때문에 반등폭이 적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농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실적 기반 베이스는 아니죠. 그래도 올해 1, 2분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6억, 42억 찍었거든요. 괜찮아요. 네. 분명한 건 지금 셀 기업을 빼고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 중에 이 안타깝지만 58억 찍은 기업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이 부분은 팩트고요. 네. 사실 좀 아프죠, 이런 부분이.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전방산업이 어제도 좀 미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증명되고 있어요. 주도력이 이제 결국은 없는 거죠. 가격 경쟁력 하나 가지고는 투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다 좀 플러스 알파가 더 돼주면 좋죠. 뭐 밸류가 싸다든지. 지금 밸류가 싸지도 않잖아요. 그죠? 실적이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밸류가 싼 형태도 아니에요. 밸류도 안 싸. 거기다가 뭐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리튬 가격이 막 급상승하거나 이런 쪽도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하나 가지고는 장대 양봉 거래량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오늘 좀 쉬는 거고. 그리고 주도력이 좀 없다 보니까 주도주 안에서 이슈를 탄단 말이죠. 이슈가 지금 뭡니까? 계속 오래 있었던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리를 딱 해보면 전고체 파트랑 LFP, ESS잖아요. ESS는 어려운 기술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LFP 기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전고체 역인데 상용화 라인이 뭐 이제 27년, 뭐 28년, 3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내년에 25년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좀 피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화재는 안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런 또 코멘트도 있어요. 너무 대중적인 가격이 비싸지 않냐? 그건 저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물건이 비싸다고 해서 안 팔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벌써 망했습니다. 네. 아이폰 같은 경우 늘 말씀드리지만 고가 전략. 중고 가격도 70만 원, 8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1위잖아요. 엄청나게 사거든요. 네. 그래서 고가 전략이 항상 그 대중성이나 상용화가 관해서 밀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면 뭐가 지금 좋을 것이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뉴스플로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가격 경쟁력 요 두 부분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게 실적 기반이죠. 네. 요쪽으로 가치 모멘텀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을 선정한다면 속도적인 부분만 좀 대입을 덜 한다면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다. 어차피 순환매가 돌아가고 중소형조 딴들 뉴스플로우에 간다면 언젠가는 실적으로 재평가 받는 날은 있을 것이다. 실적 기반 저밸류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밸류를 또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 반도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한동안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이 수급이 2차 전지로 조금은 분산되면서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련주는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네, 일단 한 주평은 바닥이냐? 조정세냐, 설왕설래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닥이냐, 이제는 조정이냐,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일단 뭐 하이닉스 모습을 좀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 형태군이 그렇게 뭐 비싸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상 좀 다르게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출액 성장이 이제 규모의 성장이 좀 이루어졌고 기존에 있던 정통 레거시 부분에 AI가 좀 결합된 형태고 이 AI가 모멘텀이 아닌 실적 기반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그러면 PBR 뭐 1저항 이론 저는 조선의 이제 PBR 1저항 이론을 좀 쓰는 편인데 PBR이 좀 높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좀 평가가 들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 수치적으로 비교를 했어도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너무 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좀 평가가 돼요. 삼성전자 지금 모습인데 하이닉스 모습도 마찬가지고 단지 어제도 아랫꼬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쪽인데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음봉이 막 쏟아지고 개발학으로 막 두들겨 맞고 이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주도주 안에서 벌써 50분인가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 이렇게 막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가 다 안 돌면 소외주. 시장이 딱 이렇게 양분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소외주는 안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쪽이고 주도주만 좀 봐가는 쪽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밸류업은 좀 개인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안 보는 것 뿐이고. 그러면 저는 저가 매수 유입은 지속된다고 봐요, 반도체가. 단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 국내 어떤 추진 동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개인 투심 이꼴 이게 조금 아쉽죠. 명절 그 전에 지수를 끌어올려놔서 누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 과정이 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제 상하단 폭을 한파동이 이렇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 정도 선이겠죠. 지난번 저점 깨지기 좀 어렵다고 평가되고요. 이제 파동이 하나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바닥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찍고 올라올 때 박스권을 그어서 박스권 범주 내에서 좀 매집 전략 그리고 박스권이 이렇게 흘러갈 때 박스권이 원래 전문용어로 플랫평이라 그랬죠. 플랫평 돌파가 이루어질 때 시세가 분출되겠구나. 계속 말씀드려요. 반도체는 난이도가 이제 최상급입니다. 이따 오늘장 관심주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반도체는 모아가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거시 부분은 올해 서둘지 않아도 됩니다. 기판까지. 내년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반도체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잖아요. 확실한 건 내년에 한 차례 주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단지 모멘텀 반등이냐 실적 그 낙폭과대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이냐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 주가 반등 좀 써드릴게요. 화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본. 낙폭과대 주가 반등 내지는 향후 기술력 부각에 대해서 접근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아가지고 접근하는 형태. 오늘의 그 형태가 뭐 하나마이크론 지금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터, 추석 섹터에 대한 한 줄평 바로 열어볼게요. 네, 물류, 연유, 특수 종목 시세 부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절성 테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름에 뭐 육개, 치킨, 뭐 또 장마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인서니엔트 이런 종목들 단단하죠. 곧 올 것 같은데요. 장마도. 뭐 CJ 대한통운 모습입니다. 주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조정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CJ 대한통운 밸류가 7배, PBR 지금 0.5거든요. 네. 자산 가치도 지금 청산 가치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 뭐 적자 찍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보다 올해도 실적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은 왜 밸류의 그 수혜를 못 받느냐 이거죠. 이게 너무 정부 정책이 좀 싫은 쪽이에요. 지금 고금리 국면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계속 손보, 삼성물산, 화재, 은행주들만 가는 게 맞느냐. 기본적으로 은행주는 여러분들 그 주 수익금이 이자예요, 이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보니까요, 뭐 KCTC, 동방, 뭐 특히 이제 명절 뭐 연휴 길다, 파라다이스, GKL 뭐 이런 종목들 좀 부각되던데 바닥권에서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지 않습니까?
낙폭과대 반등을 하려면 접근 포인트가 지지저항 이론은 아니에요. 약간 데일리 스캘핑에 가까운 기술력이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 타진을 좀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이다가 명확하겠죠. 네,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손절매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완벽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오늘 그 명절 특수 종목들 거래 대금을 좀 확인해 보니까 순위권 내에 아예 들어가 있지 못하더라고요. 네, 30위권 내에 한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의 주도력이 크지 않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스페셜원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D 테크놀로지 준비했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거 자세한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참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이고 저한테 참 좋은 종목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 어떤 기술력 부각이 지금은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요. 오늘 뉴스플로우가 좀 나왔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좀 써놨고요.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써놔서 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만 좀 언급드리면 삼성전자가 해가는, 아마 제가 오늘 경제방송 찾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삼전에서 하는 코올텍스라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코올텍스 X라는 거 있는데 이것이 CPU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력인데요. 네, ARM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가 향후에 좀 보게 되면 모바일 컴퓨팅하고요. 데이터 센터의 어떤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층적인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카펠라입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가 나왔던데 카펠라에 대한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펠라는 다른 경제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ARM하고요. 네, IP와 실리콘 공정을 연결하도록 설계하는 게 카펠라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지금의 시세 부각은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아직 변곡점 돌파는 못했고 거래량은 100만 주지만 저는 2025년에 엔비디아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구도 집중은 IP와 DSP 조금 더 큰 테두리로 보자면 설계측일 것이다 라는 쪽에서 AD 테크놀로지 준비했고요. 아직 변곡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은 매매 관점밖에 안 되시잖아요. 접근 포인트가 그렇게 쏙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으로만 준비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원 시간 투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